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병원을 옮기고 나서야 처음으로 내 몸에 맞는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인슐린을 맞기 시작하면서부터 몸에 나타난 놀라운 변화에 대해 나눠봤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 라는 의심 반, 이번엔 뭔가 다르다는 희망 반.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혈당이 안정되고 수면이 깊어지고 잊고 지냈던 기운이 돌아오는 걸 느끼게 되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보자.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가 보자. 그 결정이 제 삶을 얼마나 크게 바꾸게 될지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현미밥만 먹으면 안 된다고요? 당뇨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흰쌀밥은 끝이다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병 진단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집에 있던 백미를 죄다 치우고 현미로 바꾸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는 오직 현미 100%에 보리, 귀리, 검정콩까지 이것저것 넣어 만든 잡곡밥만 먹었습니다. 처음엔 뿌듯했어요. 이제 건강하게 먹는 거야 하면서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해지더라고요.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가 잦아지고 식사 후엔 항상 복통이 따라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병원에서 했더니 선생님이 웃으면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현미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에겐 오히려 독이에요. 당뇨는 조절이 중요한 거지 극단이 답이 아닙니다. 그날부터 백미와 현미를 7대3 정도로 섞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거짓말처럼 속이 편해졌습니다. 설사도 멈췄고 소화도 잘 됐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결국 내 몸에 맞아야 비로소 좋은 음식이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대식가에서 소식자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때 대식가였습니다. 밥 한 끼에 3공기는 기본으로 먹었어요. 속도도 빨랐죠. 남들 1공기 먹을 동안 저는 2공기 반 정도 먹었어요. 고깃집에라도 가면 혼자 삼겹살 8인분은 거뜬히 먹었어요. 술도 많이 마셨었고요.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위장이 넓어서가 아니라 그게 그냥 제 식사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밥 1공기 이하로 줄이고 고기도 딱 1인분만 먹으라니 처음엔 그게 제일 고통스러웠습니다. 먹고 나면 항상 뭔가 허전하고 일을 하다가 금방 힘이 빠지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따라주질 않더라고요. 하지만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그게 큰 위안이 됐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긴 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하루하루 참고 버티다 보니 위장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밥 1공기를 다 먹으면 너무 배불러서 남길 때가 많아요. 적게 먹는 게 익숙해지고 오히려 그게 편해졌다고 할까요? 참,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술 끊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가족들, 친구들도 전부 저를 배려해 주었고 억지로 술을 먹이는 사람도 없었어요. 건배할 때에는 물이 든 소주잔을 들어 올렸고 애초에 술자리 자체에 참석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죠. 술을 끊고 나서 찾아온 건 내면의 평화였습니다. 밤늦게 술 먹고 들어왔다고 어김없이 터져나오던 가족의 잔소리가 사라졌고요. 친구들 만나 술 먹을 시간에 동영상을 보고 게임을 하고 프라모델을 만들고 책을 읽었어요.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도 풍족해지는 삶이 펼쳐졌어요. 식탁 위에 변화음식이 약이 되려면 식사량이 줄어든 만큼 뭘 먹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선생님은 무조건 당뇨식,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과의 균형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음식을 약처럼 생각하며 식단을 바꿔나갔습니다. 원래도 달고 짠 것은 안 좋아했고 과자 같은 간식은 안 먹긴 했지만
그래도 좀 더 열심히 관리를 하기 시작했죠. 기본적으로 육식 위주였던 식단을 채식 위주로 바꿨어요. 다행히 아내도 채식을 좋아하는 편이라 정말 건강한 한상을 먹게 된 거죠. 브로콜리 같은 건 원래도 좋아했지만 이젠 거의 매일 먹게 됐어요. 항산화 성분이 많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삶아서 그냥도 먹고 가끔 가다 초장도 한번 콕 찍어 먹고 두부를 으깨서 브로콜리와 무쳐 먹기도 하고 봄동나물과 함께 먹기도 했어요. 두부도 참 많이 먹게 됐습니다. 예전엔 고기 없으면 반찬 같지도 않았는데 그냥 생두부도 잘 먹습니다. 견과류는 하루에 아몬드 5살, 호두 2조각 정도.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입이 심심할 때나 식사 중간 허기를 달래는데 정말 좋았어요. 이런 걸 정보로 알기보다는 몸으로 느끼며 배워가는 느낌이었어요. 어떤 날은 양배추찜이 진짜 배를 오래 채워주는구나 하는 걸 느꼈고, 어떤 날은 연어를 먹은 날은 유난히 몸이 가볍다는 걸 느끼게 되었죠. 그렇게 하나하나 내 몸의 반응을 기록하고 기억하면서 음식을 단순한 연료가 아닌 회복의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마이너스 그래도 가끔은 햄버거, 피자, 고기 마이너스. 선생님은 늘 강조하셨습니다. 당뇨식도 좋지만 너무 강박적으로 하면 삶이 재미없어져요. 가끔 진짜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조금은 드세요. 단 조건이 붙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외쳤어요. 드디어 피자 먹을 수 있겠구나. 저는 피자를 정말 좋아합니다. 어렸을 적 TV에 나오던 닌자 거북이가 피자를 어찌나 맛있게 먹던지 어린 마음에 피자에 대한 동경이 컸거든요. 그땐 피자는 특별한 날에나 먹는 고급 음식이었는데 이젠 아니니까. 군대 제대 후에는 거의 피자가 주식이었어요. 퇴근길에 집 근처 피자집에서 스몰 피자 2판. 그 한 판 사면 한 판 더 주던 집 아시죠? 그렇게 피자 2판 사와서 혼자 2판 뚝딱 먹어치우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피자를 좋아했었고 결혼 후에도 지금도 저의 피자 사랑은 그대로입니다. 솔직히 피자, 치킨, 햄버거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음식들이 당뇨에는 정말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햄버거는 빵이 정제된 탄수화물이라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패티엔 포화지방이 잔뜩 들어있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고 해요. 피자는 도우도 도우지만 치즈와 토핑의 지방, 소금 함량이 엄청나고 거기에 콜라까지 곁들이면 완전히 혈당 폭탄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들으니까 무서워지더라고요. 하지만 선생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신 먹을 땐 아주 조금. 그리고 꼭 식이섬유나 단백질이 있는 식사와 함께 드세요. 그래서 저는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은 날엔 작은 사이즈를 하나 사서 샐러드랑 같이 먹습니다. 피자도 마찬가지예요. 2조각까지만. 대신 양상추 듬뿍 넣은 샐러드를 같이 먹고 콜라는 절대 안 마십니다.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겹살 좋아하긴 하지만 지금은 기름기 적은 부위를 조금만. 소고기도 채소랑 싸서 양념은 줄이고 먹기 전으로 혈당 체크는 필수. 이렇게 타협점을 찾다 보니 마음도 편해졌고 식사도 즐거워졌습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였어요. 운동, 나만의 방식으로. 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무작정 걷기부터 시작했어요. 집 근처에 생활하천 산책로가 잘 돼 있어서 하루 5km 걷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퇴근 후, 저녁 식사 후 천천히 걸으면서 하루를 정리하곤 했어요. 그렇게 매일 걷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걷는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비도 아니고 호우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굵은 비. 생활하천 산책로는 범람 위험으로 출입이 통제되었고 저는 멍하니 창밖을 보며 이젠 어떻게 하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난 게 있었어요. 집에 묵혀둔 링피트 어드벤처라는 게임. 이거 궁금해서 샀다가 한번 하고 힘들어서 방치해뒀었거든요. 이거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게임을 켰습니다. 처음 스테이지를 시작하고 10분도 안 돼서 숨이 턱에 차오르고 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결국 스테이지 하나 클리어하자마자 그대로 화장실로 달려가 저녁 먹은 것을 전부 토해버렸습니다. 그만큼 제 체력이 바닥이었던 거죠. 화장실에서 기어나와서 거실에 그대로 뻗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뿌듯했습니다. 그 다음날 또 켰습니다. 그 다음날도. 그렇게 이틀 3일 하다 보니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 내가 운동에 익숙해질수록 게임 속 캐릭터가 점점 강해지는 걸 보며 재미가 붙었죠. 그 이후로는 루틴이 생겼습니다. 비 오는 날은 링피트 스테이지 2개 클리어, 맑은 날은 링피트 1개, 5km 걷기. 운동은 이제 제 하루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되었고 운동 후 재는 혈당 수치가 선물처럼 내려가 있을 땐 진심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건강은 회복되지만 현실은 몸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혈당도 안정되고 피곤함도 덜해지고 잠도 깊어졌어요. 하지만 경제적인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퇴직 후 시작한 작은 공방은 아직 자리를 못 잡았고 수입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생활은 퇴직금으로 그리고 와이프가 몇 년간 모은 적금을 깨서 유지했고 결국 장모님께서도 손을 내밀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아파서 시작된 일이지만 내 몸을 고치기 위해 내 주변까지 지치게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죠. 건강을 챙기면서도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운동과 생계 둘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해답을 찾게 된 건 아주 우연한 계기에서였고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병원을 옮긴 후 본격적으로 달라진 제 식습관, 운동 루틴, 그리고 그 사이에서 겪은 감정의 파도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운동과 생계를 함께 챙기기 위해 제가 선택한 새로운 도전과 그로 인한 또 다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나아가요.